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11월 5일자 아침 비즈니스 브리핑입니다. 금리부터 반도체, 또 전기차까지 현재 시장에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정모들이 당신의 의사결정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들 크게 보면 거시경제의 압박 요인들, 그리고 주요 산업 지형의 변화,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거시경제 압박,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 폭탄 전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거요. 네네. 2020년, 2021년, 그때 저금리 시기에 5년 고정했다가 변동으로 바뀌는 조건, 그 대출들이 내년부터 금리가 다시 산정된다고요. 5대 은행만 해도 규모가 16조 원대라는데, 네, 맞습니다. 전체로는 아마 20조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와,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이게 최근 금리 오른 걸 생각하면 예를 들어 5억 원 대출 받으셨다면 연 이자가 계산해 보니 거의 720만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720만 원이요? 연 이자만? 네. 이게 그냥 가계부담 늘어나는 걸 넘어서요. 팬데믹 이후에 좀 살아나나 싶었던 소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지 외식 같은 경험 소비요.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당장 이자 부담이 커지면 다른 데 쓸 돈이 줄어들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지금쯤 재고 관리, 그러니까 재고일수 DIO 같은 지표들 다시 보고 판매 전략도 좀 재검토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정말 폭탄이라는 말이 실감 나네요.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채금리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는 묶였는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중 고점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연내 금리나 기대는 좀 접어야 하는 분위기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있고 또 미국 금리 영향도 계속 받고 있고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죠.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아, 투자 결정이요? 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보통 그 사업의 현재 가치, NPV라고 하죠. 아니면 내부 수익률, IRR 같은 걸 계산하잖아요. 네네. 그때 적용하는 할인율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그럼 예전에는 이거 괜찮겠다 싶었던 투자도 지금 계산해보면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수익성 기준이 더 깐깐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기업들은 당분간은 새로운 투자보다는 현금 확보에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전환주기, CCC라고 부르는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금리가 오르니 역시 돈의 흐름도 바뀌는 모습이네요. 보니까 채권형 펀드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마이너스 0.12% 수익률, 반대로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꽤 들어오고 있다고요. 플러스 16%.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 크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할까요? 글쎄요, 그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시기에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원칙, 그리고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한 접근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큰 축으로 넘어가 볼까요? 산업 지형의 변화. 이쪽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던데요. 특히 반도체 쪽이요. 아, 네, 반도체.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죠. HBM4. 이 경쟁 구도에 좀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기술 요구 사양을 맞추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양산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네요. 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주목할 점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HBM4의 핵심 협력사로 딱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 삼성이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독주하던 HBM 시장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거죠. 오, 흥미로운데요?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 간의 경쟁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회사들에게 TC본더라든지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같은 후방 산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장비 업체들. 그렇죠. 이런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라던가 고객사를 좀 다변화해야 하는 그런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주는군요. 자, 그리고 전기차 시장. 여기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9월 말에 전기차 보조금이 딱 끝나니까 10월 판매량이 확 줄었다고요. 네, 급감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좀 타격이 있었겠는데요? 안성차 업체들 움직임을 보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요. 아, 하이브리드로 다시 눈을 돌리는 건가요? 네, 그리고 GM이 감원을 한다거나 포드가 전기차 생산 목표를 아예 철회하는 등 기존의 전기차 올인 전략을 좀 수정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력 수전까지? 네, 이게 단순히 판매량 변화를 넘어서 자동차 산업의 기술 개발 방향이나 투자 우선순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큰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의 쓰임새도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도심에 있는 영화관들이요. 이게 쇼핑몰이나 심지어 예배 공간 같은 다른 용도로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매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영화관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좀 다른 전략을 찾는 거죠. 생존 전략이군요. 그렇죠. 체험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편안한 프리미엄 좌석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취미와 결합한 특별 사명회 같은 걸 여는 식으로요. 공간의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공간의 재정이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다만 이런 변화는 주로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지방에 있는 영화관들은 사실 공실 문제로 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지역별 격차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도 있겠네요. 오늘 정말 많은 변화의 지점들을 짚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을 좀 요약해 보자면요. 핵심은 역시 금리 상승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이나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걸 좀 해보고 현금 흐름 중심으로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산업별로는 HBM4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가 다시 부상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중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명확한 요약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단기적인 시장의 변화들, 또 여러 압박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소비 습관이나 혹은 기업들의 투자 전략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